LA 시장으로 공식 취임한 캐런 베스 시장이 노숙자 문제 해결을 위해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북가주의 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실종된 고등학생이 하루 만에 인근 숲속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딸과 통화하는 척하며 911에 신고 전화를 한 할머니의 기지로 2명이 목숨을 구했습니다. 인종차별 발언으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케빈 딜레온 LA 시의원이 이번에는 시민단체 활동과 폭행 사건에 연루돼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유튜브 시청이나 비디오 게임을 오래 하는 경우 강박장애 위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기 보충이 필요할 때 복용했던 황제들의 보약은 바로 공진단입니다. 여기에 혈액을 맑게 하고 막힌 길을 뚫어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돕는 침향을 더해서 침향 공진단을 만들었습니다. 침향은 오래전부터 임금들의 기력회복제로 사용되었죠. 10만이 정석군의 천종산삼에서 따라올 수 없는 명품 천종산삼 침향 공진단을 만들었습니다. 한 알에서 느껴지는 명품의 기운을 느껴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소비자들이 전망하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지난해 8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내년 물가 상승률이 지금보다 많이 내려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자넷 옐런 재무부 장관도 내년 말까지 물가 상승률이 낮아질 거라고 언급했습니다. 한보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이 조사한 결과 미국 소비자들이 앞으로 1년 후 예상하는 물가 상승률, 이른바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5.2%로 집계됐습니다. 미국 소비자들은 앞으로 1년간 물가가 5.2% 오를 것으로 본다는 얘기인데 지난해 8월 이후 최저치고 10월에 5.9%와 비교해서도 큰 폭으로 내려갔습니다. 미국의 10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7.7%를 기록했고 우리 시각 오늘 밤 나오는 11월 물가 상승률은 이보다도 더 둔화된 7% 초반대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물가 전망이 비교적 낙관적으로 가고 있는 데에는 무엇보다 에너지 값이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게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현지 시각 12일 미국 평균 휘발유 값은 1갤런에 3.2달러대로 지난해 10월 수준으로 내려갔습니다. 내년 물가 전망과 관련해 제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도 물가 상승을 부추긴 물류비나 휘발유 값 등이 해결되고 있다면서 내년에는 물가 상승률이 상당히 내려갈 것이라는 견해를 내놨습니다. I think we'll see a substantial reduction in inflation in the year ahead. Well, I believe by the end of next year you will see much lower inflation if there's not an unanticipated shock. 보신 대로 옐런 장관의 물가 전망엔 예상치 못한 충격이 없다면 이런 단서가 달렸습니다. 뉴욕 여는 조사 결과를 봐도 미국 소비자들은 물가 상승률이 연준이 목표로 하는 2%대까지 내려가는 데에는 앞으로 5년 정도가 더 걸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물가가 진정된다 하더라도 코로나19 대유행 이전으로 돌아가는 건 당분간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LA 시장으로 공식 취임한 캐런 베스 시장이 노숙자 문제 해결을 위해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베스 시장은 공약했던 대로 시장으로서의 첫 업무를 노숙자 문제 해결에 마쳤습니다. 베스 시장은 LA시에서만 4만여 명이 집을 잃은 채 길거리에서 살고 있다면서 비상사태 선포를 통해 노숙자 문제 해결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앞으로 수일 내로 노숙자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베스 시장은 앞으로 1년 안에 15,000명의 노숙자를 수용할 수 있는 주거시설을 확보하고 현재 LA 거리에 질비한 노숙자 텐트촌을 철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현재도 노숙자들이 임시주거시설 생활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 베스 시장의 첫 업무 조치가 어떤 성과를 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실종된 고등학생이 하루 만에 인근 숲속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북가주 플레이서 카운티 슈리프국은 지난 7일 16살 단테 델라 토레 학생이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실종됐다는 신고를 받았습니다. 이에 주변 수색에 나섰는데 하루 만에 실종된 휴게소 인근 숲속에서 숨져 있는 학생을 발견한 것입니다. 단테 델라 토레 학생은 학교 프로젝트와 관련해 다른 학생과 학교 관계자들과 함께
80번 고속도로 휴게소를 방문해 일을 하던 중 물과 타월, 삽 등을 지닌 채 사라졌었습니다. 쉐리프국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실시하기로 했다면서 목격자의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할머니가 딸과 통화하는 척하며 911에 신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위험한 상황임을 눈치챈 경찰이 즉시 출동해 두 사람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윤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911로 걸려온 한 통의 전화. Yes, Jackie, are you there? No, I'm not, Jackie. Do you have an emergency? Yes, yes. What's your emergency? Okay, Jackie, I can't talk right now. Tyler's having a psychotic breakdown, okay? 교환원이 위급한 상황을 인지한 직후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집 안에는 모두 3명이 있었는데 용의자에 의해 2명이 칼에 찔린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유리창을 깨고 칼에 찔린 남성을 밖으로 빼낸 직후 진입을 시도했습니다. 문 앞에는 한 남성이 양손에 칼을 들고 서 있었는데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자 경찰의 총격이 이어졌고 결국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남성은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던 집안의 손자였습니다. 손자는 할머니와 신원이 알려지지 않은 또 다른 남성을 칼로 찔렀는데 할머니의 기지로 빠른 신고가 이뤄지면서 2명 모두 목숨을 건졌습니다. 한 대형마트점, 경찰이 물건을 훔친 뒤 걸어 나오는 여성을 체포하려 합니다. 팔을 꺾고 수갑을 채우려는 경관에게 여성은 자신이 아직 매장 밖으로 나가지도 않았고 이미 제압당한 상황이라며 강하게 저항합니다. 경관은 저항하는 여성의 몸에 14차례에 걸쳐 테이저건을 발사했고 결국 여성에게 수갑을 채우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목격자들을 중심으로 경찰의 대응이 과했다는 비난이 일자 경찰은 해당 영상 전체를 공개했습니다. 14차례에 걸쳐 테이저건을 쏜 건 맞지만 전체 사용 시간은 10초 정도였으며 그마저도 계속해서 고지했다고 해명했습니다. 2건의 절도와 경찰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여성은 현재 변호사를 선임해 경찰국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인종차별 발언으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케빈 딜레온 LA 시의원이 이번에는 시민단체 활동가와 폭행 사건에 연루돼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9일 저녁 열린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식 이벤트에서 한 남성이 휴대전화를 찍으며 케빈 딜레온 LA 시의원의 앞길을 가로막습니다. 시의원은 여러 명의 활동가들이 길을 막자 서둘러 자리를 피하려고 했지만 한 활동가에게 계속 붙잡혔고 순간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케빈 딜레온 시의원은 이 남성을 뒤쪽 테이블로 거세게 밀어붙였고 남성을 잡아 끌며 출구 쪽으로 밀어냈습니다. 이와 관련해 케빈 딜레온 의원은 성명을 발표하고 활동가들이 다가와 자신을 코너에 몰고 이마에 박치기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측은 인종차별 발언과 관련해 의원직 사퇴를 촉구하고 있었는데 케빈 딜레온 의원과 지지자들에 의해 오히려 폭행을 당했다며 케빈 딜레온 의원은 즉각 사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애리조나주의 멕시코 국경에 컨테이너 장벽이 세워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더그 두시 애리조나 주지사는 멕시코에서 넘어오는 이민자를 막겠다며 지난 8월 남서부 도시 유마에 최고 23피트 높이로 컨테이너 130개를 쌓은 장벽을 설치했습니다. 이어 최근에는 남동부 코치스 카운티에 길이 10마일에 이르는 컨테이너 장벽을 추가 설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불법 이민자 유입에 따른 마약과 범죄로부터 주민들을 지키기 위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장벽 설치를 두고 반발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환경단체들은 낡고 녹슨 컨테이너가 환경을 오염시킬 뿐 아니라 동물들의 자유로운 이동을 막아 생태계 순환을 저해한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 내년 초 임기가 끝나는 상황에서 장벽 설치에 반대하는 후임 당선자의 입장을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할 경우 철거가 불가피해 예산을 낭비하게 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가 지난해보다 7.7% 상승하면서 연휴 기간 대부분의 제품 가격이 인상돼 소비자들이 더 많은 돈을 지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KBTV 전상희 기자입니다.
노동통계국이 발표한 소비자 물가지수 CPI에 따르면 터키에서 주류에 이르기까지 인기 있는 할러데이 시즌 제품 25개 가격이 지난해보다 크게 인상됐습니다. 특히 터키, 밀가루, 항공료 등 많은 품목이 평균 인플레이션을 넘어 지난해에 비해 10% 이상 올랐습니다. 금융서비스 회사 뱅크레이트는 선물, 경험, 여행, 엔터테인먼트 등 4가지 항목에 걸쳐 일반적으로 할러데이 시즌에 지출하는 40개 항목의 가격을 조사했습니다. 이 중 가격 상승률이 가장 큰 품목은 계란으로 지난해보다 43%나 올랐습니다. 뒤를 이어 항공료 42.9%, 밀가루 24.6%, 게솔린 17.5%, 터키 16.9%, 에너지 서비스 15.6%, 베이커리 15.5%, 유제품 15.5%, 교통비 1.2%, 가금류 14.9%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무디스 애널리틱스의 분석에 따르면 10월 소비자들은 지난해보다 월 433달러를 추가로 지출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소비자 4명 중 1명은 올해 할러데이 지출로 부채를 질 것으로 예상해 지출 추가 비용이 예상보다 늘어날 전망입니다. 매월 크레딧카드 잔액을 미니멈만 지불할 경우 5,000달러 잔액에 1,197달러의 추가 이용이 발생합니다. 뱅크레이트는 할러데이 시즌 과도한 지출을 피하기 위해 쇼핑 전에 예산 세우기, 구매 전 가격 비교, 가지고 있는 기프트카드 이용 등을 조언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아이들이 유튜브 시청이나 비디오 게임을 오래 하는 경우 강박장애 위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캘리포니아 대학 연구진들이 9살에서 10살 사이 아동 9,200명을 2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405명이 강박장애 진단을 받았고 다수가 의심 증세를 보였습니다. 조사 대상 어린이들은 하루 평균 4시간 가까이 영상 매체를 시청했는데 강박장애를 나타낸 어린이들은 또래 평균보다 더 많은 시간을 시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진은 유튜브 시청이나 비디오 게임을 1시간 늘릴 때마다 강박장애를 겪는 위험이 평균적으로 13%씩 증가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어린이들이 스크린 앞에서 하루 2시간 이상 보내지 않게 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성인 약 250만 명이 강박장애를 앓고 있습니다. 아카데미상과 함께 미국의 양대 영화상으로 꼽히는 골든글러브상에서 박찬욱 감독의 영화 헤어질 결심이 비영어권 영화상 후보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수상 여부는 다음 달 10일 시상식에서 결정됩니다. 이영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골든글러브를 주관하는 미국 할리우드 외신기자협회는 현지 시각 12일 제80회 골든글러브상 부문별 수상 후보를 발표했습니다. 비영어권 영화 작품상 부문에는 모두 5편이 후보로 선정됐는데 박찬욱 감독의 헤어질 결심이 4번째로 호명됐습니다. Best Motion Picture, Non-English Language, All Quiet on the Western Front, Argentina, 1985, Close, Decision to Leave, RRR. 세계 영화 작품을 대상으로 15개 부문, 미국 텔레비전 작품 12개 부문을 시상하는 골든글러브는 이번 시상식부터 외국어 영화상 명칭을 비영어권 영화상으로 바꿨습니다. 2020년 골든글러브 시상식에서는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한국 영화 최초로 외국어 영화상을, 2021년에는 한국계 정의삭 감독의 미나리가 외국어 영화상을 받았습니다. 올해 1월 79회 시상식에서는 오징어 게임의 오영수가 텔레비전 부문 나무주연상을 받았습니다. 골든글러브상은 지난해 인종과 성차별 논란, 운영진 부정부패 의혹 등으로 할리우드 영화계의 보이콧 대상이 됐고 올해 1월 79회 시상식은 생중계 방송마저 취소됐습니다. 80회 시상식은 다음 달 10일 LA 베벌리 힐튼 호텔에서 개최되며 생중계도 재개됩니다. 하지만 AFP 통신은 일부 스타들이 시상식 참석을 꺼려해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고 진단했고 로이터 통신도 후보 발표 이후 소감을 전한 배우나 감독 등이 거의 없었다며 골든글러브가 과거처럼 이번에 최고 스타들을 끌어낼지는 불확실하다고 보도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이영현입니다. 전기차 보급이 늘면서 관련 화재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전기차는 배터리가 계속 연소하면서 물을 뿌려도 불이 잘 꺼지지 않아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신건 기자입니다. 전기차에서 희뿌연 연기가 피어오르더니 시뻘건 화염이 순식간에 차량 전체를 휘감습니다. 소방대원들이 연신 물을 뿌려보지만 불길은 완전히 잡히질 않습니다. 잠시 뒤 소방대원들이 전기차를 빨간 상자 안으로 끌어올린 뒤 물을 채우자 불길이 사그라듭니다. 전기차 화재 대응을 위해 개발 중인 전기차 세이프티 박스의 시연 현장입니다. 이 세이프티 박스에는 소형차 한 대가 들어갈 공간과 견인줄이 있는데요. 불이 난 전기차를 이 상자로 끌어올린 뒤 물을 채워서 배터리를 안정화시키는 겁니다. 휘발유나 경유차와 달리 전기차는 차체가 불에 타도 배터리에서 연소가 계속되기 때문에 진화가 쉽지 않습니다. 일반 차량이 보통 30분 정도 소요된다면 전기 차량은 2시간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때문에 세이프티 박스 같은 특수한 진화 장비가 필요하지만 보급률은 미미한 수준. 지금 수준 방식이 가장 좋다라고는 하지만 전기차 진압 장비나 아니면 배터리나 이렇게 지금 너무 빨리 변하고 있거든요. 그걸 섣불리 다 도입했다가는 예산 낭비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다 지금은 조금 신중한 상황이에요. 지난해 발생한 전기차 화재는 26건, 올해에도 17건이나 발생했습니다. 전기차 보급이 빨라지고 있는 만큼 화재 사고에 대비한 대책이 시급히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신건입니다. 한국 공군이 공중 발사가 가능한 초음속 순항 미사일을 개발해 이를 자체 개발한 경공격기 FA-50에 장착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영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상에서 발사된 미사일이 바다 위 표적을 정확히 타격합니다. 국내에서 자체 개발한 초음속 순항 미사일로 기존 미사일보다 3배가량 빠릅니다. 고위력 탄도미사일과 함께 유사시 선제 타격을 한다는 킬체인의 핵심 무기로 꼽힙니다. 1년여 전 지대함용으로 처음 시험 개발한 이 초음속 순항 미사일을 공중 발사가 가능하고 지상과 해상 표적을 가리지 않는 다목적용으로 개발 중인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고체 연료 엔진과 유도 조종 장치 등 관련 기술 개발을 마치고 이미 기본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현재 각종 성능 시험을 위한 시작품, 즉 프로토타입을 제작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미사일은 역시 국산 경공격기인 FA-50에 장착될 계획입니다. 이르면 2025년 비행 시험도 할 예정입니다. 작전 반경이 좁고 무장량이 적은 FA-50 장착에 성공하면 활용 범위는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방위사업청은 국산 전투기 KF-21에 장착할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도 국내 기술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2028년까지 1,900여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개발에 필요한 기술이 어느 정도는 확보는 돼 있고 시제품을 만들어서 개발 완료를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시작 단계에 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일단 공중 발사 미사일 개발이 무기 국산화에서 방산 수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영윤입니다. 원기 보충이 필요할 때 복용했던 황제들의 보약은 바로 공진단입니다. 여기에 혈액을 맑게 하고 막힌 길을 뚫어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돕는 침향을 더해서 침향 공진단을 만들었습니다. 침향은 오래전부터 임금들의 기력 회복제로 사용되었죠. 10만이 장석군의 천종산삼에서 따라올 수 없는 명품 천종산삼 침향 공진단을 만들었습니다. 한 알에서 느껴지는 명품의 기운을 느껴보세요.
KBS 아메리칸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